건강하게 인사드립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건강한 만남 통합진료실 한양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양촌의 촌장 김정근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한양촌 입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아주 든든한 주치의 네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 한양촌에 어떤 골골 주민이 고민을 안고 찾아와 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힌트 사진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나란말싸 및 균기계 달아 세종대왕의 모습이고, 그리고 아시죠? 연났으면 한번 예,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뭐 일단 세대가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한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세종대왕은 네. 조선의 왕이시잖아요. 조선의 왕이죠.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는 로큰롤의 제왕. 그렇구나. 살짝 예. 두 분 관상을 보면 먹는 거에 진심이신 분들 같아요. 기록에 의하면 세종대왕이 대식가이면서도 미식가라고 하거든요. 고기가 없으면 숟가락을 들지 않았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도 공연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당뇨 환자였다고 합니다. 땅콩 버터와 꿀, 바나나, 베이컨 얹은 샌드위치를 한 번에 4개씩 먹고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아주 심각한 탄수화물 중독이었다고 할 수 있죠. 세종대왕도 당뇨 환자였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조선시대에는 이제 소갈병이라고 해서 갈증을 많이 느끼고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는 병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현대의 당뇨병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한양촌을 찾아주신 골골 주민은 바로 이 당뇨병을 앓고 계신데 거기에 더해서 골다공증까지 있으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을지 좀 상상이 안 되는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침 시간이네요. 아이고, 뭐 걸음부터 굉장히 지금 힘들어 보이세요. 골다공증도 있으신데 저렇게 휘청이다 넘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손이 왜 차고 나면 탱탱 붓는지 몰라. 아이고 손발이 저리고 시간이고 발바닥도 아이고 일어나서 걸으면 이렇게 저리고 그래. 수면 양말도 신이 되겠네. 양말을 신고 계신데 그 위에 지금 두꺼운 수면 양말을 또 신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발이 시려서 항상 습관이 돼 있어요. 수면 양말.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손발이 찬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게 막 여름 되면 열이 나도 발은 차갑고 손발이 차가워서 이렇게 양발 신었는데도 이렇게 똑수면 양발을 더 신어야 돼요. 이렇게 안 신으면은 발이 그냥 차갑고 시렵고 해서 꼭 이게 습관이 돼서 이거 꼭 안 시린 발 때문에 안 돼요. 지금 여기저기가 지금 불편하신가 봐요. 매일 아침에 저렇게 그래서 측정을 하시는군요. 혈압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측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146에 106 왜 이리 높아. 아이고. 네, 저 정도면 고혈압이죠. 약을 드시는 분은 조절이 잘 안 되는 정도입니다. 지금은 공복 혈당을 측정하고 계시네요. 와 160이 나다니. 지금 160이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네, 공복에 저 정도면 많이 높죠. 와 큰일 났네 이거. 당화 혈색소 검사를 꼭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병원 갔거든요. 병원 갔는데 당화 혈색소 검사 결과가 6.9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너무 놀라시면서 이거 관리 안 하면 안 된다고. 달력에서 지금 뭘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뭘까요? 뭘 굉장히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8월달, 7월달, 6월달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어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드셨던 음식들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네, 저런 습관은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가끔 뭐 식사를 또 안 할 때도 있고, 내가 또 밥맛이 없어 안 먹을 때도 있고, 또 간단히 뭐 먹을 때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가끔 빠지는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당뇨가 있으신데 사탕을 적어 놓으셨어요. 괜찮은 건가요? 사탕이나 젤리는 저혈당 때문에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쇼핑을 하고 있는 도중에 너무 어지럽고 막 빙 돌리면서 쓰러지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심각하면 혼수 상태도 빠질 수 있거든요. 저혈당 쇼크가 오신 것 같아요. 빨리 이제 사탕을 꺼내 먹고 그러니까 살 조금 괜찮아지더라고.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아까 손발이 차다고 하셨는데 체온 변화를 확인하는 적외선 체열 검사도 하시네요. 네, 방금 이제 조웅래님 이제 검사하셨는데 손바닥 쪽에 좀 약간 더 이제 파랗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파랗게 보인다는 거는 그 약간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 쪽에는 또 심하게 보이거든요. 그 파랗게 보이는 게 혈액 공급이 발가락 끝 쪽 특히 그쪽으로는 더 공급이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복 혈당도 높고 혈액 순환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시네요. 네, 당뇨 때문에 아주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오늘 한양촌의 골골 주민을 모셨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옥래입니다. 처음에 당뇨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좀 걱정이 좀 많이 되셨나요? 근데 주변에 당뇨 환자들이 많고 또 약으로 또 먹으면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걸로 저는 알았어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혈당이 계속 올라가고 그제서야 저는 아주 걱정이 되더라고요. 조웅래 선생님 연세 정도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당뇨로 걱정을 좀 하시거든요.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오면 췌장의 랑게란스 섬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 인슐린은 포도당을 혈액과 근육으로 보내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 해주고요. 네, 혈액 내 포도당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되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도당이 혈액을 떠돌게 되고요. 나중에는 소변으로까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라는 별명이 붙었죠. 사실 당뇨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요, 합병증 때문이에요. 고혈압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망가지면서 시력을 상실하거나 치아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뇨도 무섭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뇨 합병증 하면 굉장히 좀 겁이 많이 나잖아요. 네네. 저는 혈당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항상 그게 불안하더라고요. 밖에 나갈 때도 갑자기 저혈당이 와서 숨이 막히고 막 쓰러지고 막 어지럽고 아이고. 제가 또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또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제가 항상 걱정이 많죠. 네, 바로 이 저혈당이 당뇨 치료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필요량보다 모자라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대체로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로 저혈당 증상을 겪게 됩니다. 기운이 없고 몸이 떨리고 현기증이 나거나 식은땀이 흐르기도 하는데요. 두통과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하면 혼수 상태, 의식을 잃는 상태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혈당 쇼크를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당뇨라고 하면 이제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병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혈당이 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제는 당뇨 환자들은 혈당 변화 폭이 일반인과 다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 저혈당이 오기가 더 쉽고요. 또 당뇨 환자분들은 대부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혈당 강화제, 약을 복용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식사량이 적거나 아니면 평소보다 많이 활동했을 경우에 그때 실수로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과다하게 투여했을 경우에도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식사 후에 혈당이 1시간 안에 50 이상 치솟다가 떨어지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요. 문제는 혈당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갑자기 저혈당이 왔다. 그러면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 골골 주민께서 사탕이나 젤리를 드셨잖아요. 저혈당 상태여도 단 음식을 먹으면 대부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이 저혈당 증상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저혈당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인데요. 저혈당이 반복되면 혈당이 떨어지는 상태에 우리 몸이 점점 둔감해져서 혈당이 떨어져도 비상신호를 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몸으로 나타나면은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할 텐데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갑자기 막 정신 잃고 쓰러지거나 막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혈당 저하 단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저혈당 무감지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 혈당이 30 이하인 아주 심한 저혈당으로 떨어져서 실신하거나 혼수에 빠질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무려 5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하나 큰 문제가 있는데요. 저혈당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그리고 치매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서 당뇨 환자들은 특히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당이 왜 이렇게 좀 조절이 안 되고 힘든 건지, 왜 반복적으로 오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을 좀 점검해 볼까요? 아, 시장에 가셨네요. 걸음이 굉장히 느리신데 골다공증은 넘어지면 쉽게 골절이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먹고 싶고 이런데 병원에서 자제하고 이러니까 제가 운동 겸 조금 오늘 사러 나왔습니다. 바나나가 먹고 싶은데. 시장 가시는 것 자체가 운동이세요, 지금? 잘 익었네. 아, 복숭아 진짜 맛있겠는데요. 아이고, 당뇨 환자에겐 별로 추천하지 않는 식단인데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과일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식사 대신에 과일로 저녁을 때우려고 해요. 제가 이제 너무 또 심하게 운동을 하면 안 되니까 골다공이 심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이 정도 운동하면 되는데 오늘은 이걸로 그냥 운동 그만하려고 해요. 30분 정도 운동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걷는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사실 큰 효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과일 드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맛있는 국을 끓이셨어요. 맛있게 식사하세요. 아, 남편분이신가 봐요. 오, 남편분 밥상은 아주 제대로 차려주셨는데요. 같이 드시면 될 것 같은데. 바나나, 복숭아 모두 당분이 많은 과일이에요. 저걸로 지금 식사를 대신하시는 거예요? 드세요. 채소는 먹어. 아니 나는 안 먹어. 나는 이 과일이 최고 좋아. 당을 높인단 말이에요. 그게 과일이 몸에 안 좋아. 그것도 나는 이게 더 맛있고 비타민 C도 많고. 과일에는 비타민이 풍부한 게 맞는데 당뇨 환자는 가려서 드셔야 해요. 남편분이 계속 정답을 얘기해 주시는데 안 듣고 과일만 드세요. 항상 제가 잔소리해요. 요즘에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세상사는 부부밖에 없는데 말해 아니 내가 부인이 아프면 내가 어떻게? 아, 그러니까 부부 일심동체 이렇게 같이 건강해야 또 행복한 거잖아요. 왜?
근데 왜 이렇게 눈치를 보시죠? 아이, 약간 비상금 숨겨놓을 때 약간 저런 표정인데. 좀 수상한데요? 초코과자 뭐 그런 거 꺼내신 거죠? 아이고, 설상가상 이제 콜라까지 드시네요. 당뇨 환자분들 금기 식품이 다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야단치고 의사 선생님이 야단치는데 제가 먹고 싶어서 몰래 살짝. 본인이 사실 모르는 건 아니세요. 알고 계시는데 땡기죠. 얼마나 드시고 싶었으면 저렇게 눈치를 보면서 초코과자에 콜라까지. 그 와중에 이제 보면은 자꾸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살아가면서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당뇨는 이게 먹고 싶은 걸 못 먹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당뇨 이야기가 나오면 음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세종대왕이 당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뇨에 걸린 첫 번째 원인이 바로 평생 드셨던 진수성찬이거든요. 그래서 저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당뇨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걸리는 부자병이다. 뭐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당뇨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발병률이 1.5%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희귀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유병률이 16.7%까지 치솟았고 국내 사망 원인의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협적인 병이 됐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당뇨병 환자와 당뇨병 발병 위험 인구가 약 1,300만 명으로 당뇨 대란이라고 부를 만큼 당뇨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65세 이상 중장년층 3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당뇨 환자가 지금 최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골골 주민의 일상에서도 아주 잘 드러났는데요. 역시 음식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이런 경우에 균형 있는 식단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네. 고탄수화물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은 이 현대 식생활을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이고 악화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연구에 의하면 이런 식품 첨가물과 가공식품이 당뇨병 발병 위험을 평균 33% 정도 높였고요. 특히 햄 소세지의 경우 섭취량이 1%가 증가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무려 40%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식사 대신에 이제 과일을 드셨잖아요. 그게 사실 당뇨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식습관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과일은 신선식품이고 뭐 비타민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거 뭐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건강한 음식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물론 과일을 먹는 건 건강에 좋습니다. 네. 단, 그 양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드셔야 되는 양이 하루 사과는 3분의 1개, 바나나는 반 개, 수박은 150g, 한 조각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종류 과일을 그 정도 양을 지켜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를 또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 게 우리 골골 주민이 지금 이제 당뇨 말고 골다공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당뇨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고혈당이 지속되면 뼈의 단백질에 체중 당산화물이라는 유해 물질이 쌓이고요. 골질을 악화시키고 뼈의 세포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뼈의 양이 감소하고요. 질도 나빠지면서 약한 충격에도 골절이 일어나기 쉬운 골다공증이 오기 쉬워지는 겁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1세 이상 성인 654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당뇨병 환자에서 대퇴골 골절 위험이 무려 74%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지금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골골 주민은 이미 이제 당뇨로 인해서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온 거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또 다른 합병증도 올 수 있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손발이 굉장히 차시잖아요. 그 적외선 체열 검사에도 나타난 것처럼 혈액순환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이제 혈당이 높으면 피가 물엿처럼 끈적끈적해지고 그 끈적끈적해진 피 때문에 몸의 말초 조직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요. 만성 혈관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초 혈관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아까 이제 골골 주민님께서 걱정하셨던 당뇨발, 그러니까 족부궤양이 올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제가 식생활에 문제가 좀 있긴 하거든요. 당뇨 합병증도 맞고 널뛰는 혈당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교수님? 우선 식습관을 바로잡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가벼운 운동도 병행하는 게 중요한데요. 문제는 지금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라서 운동을 막연히 그냥 열심히만 하라고 권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한의학에서는 온양성 식품을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온양성 식품이요? 따뜻한 성질의 식품을 뜻하는데요. 몸에 열을 올려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말합니다. 그 한방에서는 온양성 식품의 대표 주자로 꼽는 게 있어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검은색 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더 드리자면 숙종의 보양식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숙종이 드신 보양식은 바로 그 중에서 숙종이 드신 보양식은 바로 흑염소입니다. 흑염소, 예. 한의학에서는 보양육이라고도 하는데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육 생성에 필요한 단백질이 풍부하고요. 반면 지방이 적어서 우리 골골 주민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온양성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흑염소는 성질이 따뜻해서요. 몸이 차거나 기력이 쇠한 사람들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기력을 끌어올려서 고열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자궁이 약해서 부인병이 생긴 여성들에게 처방해주는 그런 식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세종대왕님은 흑염소를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세종대왕도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 당뇨, 이 당뇨를 극복한 88 주민이 또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지 만나볼까요? 제가 바로 당뇨를 이겨내고 팔팔하게 사는 88 주민 박성혜입니다. 88 주민으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뇨를 이겨내고 제2 인생을 즐겁게 사는 88 주민 박성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당뇨 때문에 힘들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 지금 건강해 보이시는데 당뇨약을 먹어서는 조절이 잘 안 돼서 네네.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 나중에는 인슐린 펌프까지 몸에 부착을 했었어요. 좀 심각했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88 주민으로 나오셨다는 거는 지금은 굉장히 지금 괜찮아지셨다는 거잖아요.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예, 그러면요. 지금은 인슐린 펌프 이별했고요. 와. 인슐린 주사도 맞진 않고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강하게 즐겁게 새로운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인슐린 펌프까지 몸에다가 부착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팔팔하게 건강하게 되셨을지 그 비결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 건강 비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상 때문에 약간 유치원 느낌 나요. 표정도 너무 밝으시고 너무 천진난만해 보이십니다. 우리 내일 공연하거든요. 그래서 연습하고 몸풀기 운동하고 있어요. 숟가락처럼 생겼잖아요. 숟가락 난타라고 그래요. 이걸로 숟가락처럼 생겼는데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악기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네요. 숟가락 난타. 근데 지금 보니까 88 주민이 다 진두지휘하고 계시네요. 회장님은 항상 그냥 우리들은 식구같이 잘 이끌어 주시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아프셨는데 운동을 많이 하시고 우리 경로당을 너무 잘 이끌어 주세요. 둘, 셋, 빰빠. 많이 안 좋았죠. 당뇨도 있었고요. 60 지나서 암이 찾아왔어요. 그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항암 치료할 때
혈당이 막 400, 500까지 올라갔었어요. 아, 난소암을 앓으셨네요. 뇌동맥 경화증까지 진짜 중병을 2개나 앓으셨어요. 지금 모습은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아주 건강해 보이세요. 연습을 많이 했는지 다들 너무 좀 지쳐 보이시는데요. 아, 그래요. 자, 모두 10분만 휴식. 편히 쉬세요, 10분 동안. 아이고, 내일 우리 공연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어떡할겨? 회장님 뭐 좋은 거 드시나 봐. 쌩쌩하시나 피곤한 게 하나도 안 보여. 가져오세요 좀 먹게. 아, 뭔가 좋은 거 드시나 봐요. 이런 건 나눠 먹어야죠 또. 아, 이게 흑염소 진액인데 보양식으로 먹는 거야. 회장님 혼자만 마셨구나 그 여지껏. 아유, 그러니까 기운이 안 빠졌지. 뭐 하나씩 잡숴봐. 어르신들 드리려고 뭘 미리 챙겨서 오셨네요. 펠펠 나겠네. 맞아, 내일 공연 잘하자고 일단 먹고. 아유 이거 먹고 힘 좀 내보자. 아유, 맞아, 이 몸에 좋은 거니까. 응, 아주 먹을만하네. 네, 그러죠. 우리 나이 때는 당뇨가 없어도 혈당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 맞아요. 어? 이게 우리 잘 먹고 내일 힘내자고. 아셨지? 우리의 혈당 관리를 위하여. 위하여. 인슐린 펌프까지 하셨으면 당뇨가 꽤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펌프를 하시다가 이제 약으로 이렇게 돌린 경우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게 어떻게 잘 하셨나 봐요, 조절을. 혈액순환이 잘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신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당 조절이 많이 잘 되셔서 이제 많이 호전되신 그런 상태이실 것 같아요. 혈당 조절도 잘 되고 있고요. 혈액순환도 문제가 없어 보이세요. 자, 그럼 이제 그 비결을 좀 알아봐야겠죠.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판소리도 하시네요. 야, 재주가 많으시구나. 거의 매일 나오죠. 나오고 또 이렇게 나와서 다니면 기분이 좋잖아요.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아침 식사하시고 저렇게 가볍게 산책하고 운동하는 게 당뇨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꾸준히 이렇게 운동하시니까 체력도 좋고 이게 활력이 넘쳐 보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손에 뭘 들고 계신 거죠?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혈당 한번 재고요. 운동 갔다 와서 한 번씩 더 해봐요. 제대로 운동이 됐나. 식후 혈당을 측정하시려고 하셨네요. 보통 식사하시고 2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식후 혈당을 측정하시거든요. 괜찮게 잘 나왔네. 아유, 잠시만 기다려요. 아이고, 어서 와. 마치 살았어. 네. 아이고,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고, 자기도. 뭐를? 당뇨 체크 지금 하고 있었거든, 내가. 한번 같이 한번 체크 한번 해봐. 궁금하잖아. 당뇨를? 당뇨 어떤가? 근데 이제 오자마자 이제 강제로 혈당 검사도 받으시고 피 보셨네요. 피 나온다. 가만 있어. 친구분은 어떤지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1. 이거 봐봐요. 이렇게 높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당뇨 관리 해줘야 된다고 그냥 모르고 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아유 조금 있어봐. 왜?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뭘 또 해준다고? 몸에 좋은 거. 뭔데? 그러니까 본인보다 높게 나오니까 지금 뭐 이제 어깨가 좀 올라가셨어요. 뭔가를 꺼내고 계신데요.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시나 봐요. 친구 혈당이 걱정이 돼서 당뇨에 좋은 음식을 좀 만들어 보려고요. 호박 아주 좋습니다. 비타민하고 섬유질도 풍부하거든요. 엄청 담백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몸에 좋은 단백질 두부 많이 드셔. 그리고 어르신들 소화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두부가 또 소화가 잘 됩니다. 당뇨 환자의 모범 밥상이에요. 맛있게 드셔. 맨날 몇 개 먹고. 아니.
몇 개 먹는데 찌개 간좀 봐. 간이 맞나? 그럼 맛있게 드시네요. 그러니까 반찬이 전체적으로 좀 슴슴한 그런 느낌이에요.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되고 나물을 많이 먹어야 돼. 왜냐면 항상 우리 나물 빠지면 안 돼. 섬유를 섭취를 해야 되니까 그래 혈당이 잘 조절된대. 괜히 88 주민이시겠어요. 이러니까 이제 건강하신 거죠. 당뇨에 관해서는 완전히 박사님이세요. 아유, 맛있게 잘 먹었다. 본인도 건강하고 주변도 챙겨주시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게 뭔데? 이거 흑염소 진액인데 혈당 관리에 더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꾸준하게 이제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야, 우리 건배하자고. 아, 맛있게 먹고 건강하다니까. 건배까지 하시고 정말 이렇게 계속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네. 냄새도 좋고 맛도 좋지? 활기찬 일상을 잘 봤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시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난소암에 또 혈당이 400을 넘는 순간까지 있었다면 정말 죽음 문턱까지 갔다 왔다 뭐 이런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건강을 되찾은 비결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것도 무척 인상 깊었고요. 당뇨병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게 운동이거든요. 운동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주기 때문인데요. 저도 골골 주민과 88 주민의 중요한 차이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적외선 체열 검사 결과가 아주 상반되게 나왔잖아요. 제가 온양성 식품으로 추천했던 흑염소를 드신 것이 혈액순환과 혈당 관리의 비결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보감에서도 이렇게 추천하는 보양식인데 실제로 지금 뭐 같이 나눠주시기도 하고 많이 드셨잖아요. 좀 달라지는 걸 느끼셨나요? 가장 큰 변화는요. 손이 아주 찼어요. 근데 좀 많이 따뜻해졌다는 거. 그리고 확실히 몸이 예전보다는 더 따뜻해지고 기력이 좀 좋아졌다고는 할까요? 주변에서 활기차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아마도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활력을 더 느끼셨을 거예요. 한의학에서 흑염소는 보신식품으로 여깁니다. 촌장님,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실까요? 신자요? 네. 몸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요? 네. 몸 신자가 아니라 신장 신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한의학에서 혈액, 림프액, 골수 같은 각종 진액을 주관하는 장기인 신장의 기운을 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혈당이 높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기 쉽고요.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양기가 떨어져서 혈당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보신으로 불리는 흑염소를 섭취하게 되면 신장의 양기 보충을 돕고요. 진액 소모를 막아줌으로써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요.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온양식품의 지금 대표 주자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이 흑염소를 또 어떻게 볼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옛날에 예. 왕들이 왜 즐겨 드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왕비들에게도 좀 나눠줬을지 궁금해지는데. 네, 나눠주지 않았을까요? 예. 이 흑염소에는 삼저, 지방, 염분, 콜레스테롤이 낮고요. 사고, 단백질인 아미노산은 18종, 칼슘, 칼륨, 철, 비타민 E의 함량이 높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흑염소에는 혈당에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혹시 아라키돈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라키돈산. 흑염소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체내에서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라키돈산은 동물의 세포막을 만드는 중요한 지방산인데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뇌에서 약 48%를 차지할 만큼 뇌에 꼭 필요한 지방산이고요. 모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혈당 조절에 제일 많이 관여하는 장기가 췌장이잖아요. 인슐린이 생성되기 때문에 췌장의 역할이 무척 중요한데요. 바로 이 아라키돈산이 췌장 세포를 공격하는 독성 물질의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 자체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지고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니까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당뇨병 유발한 쥐에게 아라키돈산이 포함된 식단을 공급했더니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됐고요. 혈당 수치가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췌장이 건강하게 되고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면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실제 한 연구에서는 당뇨병이 없는 중년 2,189명을 19년이나 추적 관찰한 결과 혈액 중 아라키돈산의 농도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무려 46%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까 이 흑염소를 온양성 식품의 대표적인 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따뜻한 식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뭐 있을까요? 이 흑염소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이제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몸이 따뜻해지고 우리 88 주민처럼 적외선 체열 검사를 했을 때도 이제 팔다리 구석구석까지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따뜻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흑염소 진액에 풍부한 아라키돈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혈관 노화를 늦춰주고 중성지방과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서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동물 실험 결과 아라키돈산을 투여한 동물에게서 모세혈관이 유의하게 확장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우리 골골주민은 골다공증 때문에 운동하고 심지어 이동하는 것도 좀 힘들어 하셨잖아요. 저는 특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요.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감소해서 뼈의 강도가 약해지고 또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 질환이거든요.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적어지면 근력이 떨어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고요. 골절 위험도 커지는데요. 이 흑염소 진액의 핵심 성분인 아라키돈산이 근육 관련 호르몬 자극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 성인에게 12주 동안 운동 전에 아라키돈산을 섭취하게 했더니 아라키돈산을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성장 관련 호르몬이 10%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우리 88 주민께서는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이 아라키돈산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흑염소를 드신 건가요? 아니요. 네.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자세히는 몰랐죠. 그런데 조선시대 왕도 드셨다고 하고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꾸준히 먹으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먹었죠. 잘하셨네요. 건강도 회복하시고 혈색도 이렇게 좋아지시고.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이 흑염소에는 아라키돈산이 과연 어느 정도 들어있는가? 아라키돈산은요, 보통 동물성 식품에는 소량이라도 다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흑염소에 아라키돈산이 우리가 자주 먹는 다른 동물성 식품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소고기에는 0.7%, 돼지고기에는 1.3%, 그런데 흑염소에는 3.1%, 소고기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흑염소는 양질의 고단백 식품이거든요. 영양 성분을 비교해 보면 고단백이라고 알려진 소고기와 단백질 그 함량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단백질 함량은 같되 흑염소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소고기의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46.6%인 것에 반해서 흑염소는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50.4% 절반 이상입니다. 네. 지방 함량은 조금 다릅니다. 흑염소 고기와 소고기를 비교했을 때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양질의 고단백이면서 저지방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지금까지 흑염소 하면은 뭐 보양식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왜 보양식이라고 하는지 이렇게 수치로 알려주시니까 이제 확실히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흑염소에는 아라키돈산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불포화 지방산들이 풍부한데요. 올레산과 리놀레산입니다. 올레산, 올레요. 네. 올레길, 올레산. 먼저 올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올레산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리놀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올레산과 리놀렌산을 일컬어서 혈관 청소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흑염소에 이 올레산과 리놀렌산이 풍부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88 주민께서는 이 왕의 보양식이라고 하는 흑염소를 진액 상태로 드셨잖아요. 이 드시는 방법은 괜찮은 방법이었나요? 예, 그럼요. 이게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방 문어 속 흑염소는 염소 뿔은 뼈 마디 속의 풍증과 두통, 산후통을 다스리고 골수는 술에 타서 먹으면 양기 부족에 좋고 쓸개는 청맹을 다스리고 눈을 밝게 하고 놀라는 것을 그치게 하며 오래 먹으면 심장을 안정시키고 기를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부터 살까지 버릴 게 없어서 육고를 통째로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우리 88 주민이 건강을 되찾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굉장히 기다려지는 시간이거든요. 정인진 선생님께서 혈자리, 지압법 이런 것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한의학에서 당뇨는 3다증을 꼽고 있는데요. 요 세 가지 증상을 잡을 수 있는 체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이라고 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갈증이 많이 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물을 마시실 때 손을 이렇게 구부리게 되시죠. 네,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보시면요. 팔꿈치 주름이 끝나는 지점에 온폭 파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곡지혈이라는 혈자리인데요. 이 혈자리를 지그시 누르신 상태에서 원을 그리면서 살살 움직여 주시면 우리 몸속에 진액이 생성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열도 내려줘서 갈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혈자리입니다. 배꼽에서 손가락 2개, 조금 체격이 있으신 분들은 손가락 3마디를 대시고요. 떨어진 지점에 양쪽 좌우를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척추 자리에서 가운데에서 2마디 정도 떨어진 지점을 양쪽으로 꾹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 자리는 허리의 근육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고요. 동시에 방광의 기능을 도와서 방광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리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 지금 식전에 과일이 좋다고 해서 제가 사과 한 2조각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과일량이 많이 줄었어요. 양이 확 줄었네요. 확 줄었죠. 네, 식사 전에 사과 한두 쪽 드시면 밥 먹은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정말 건강한 밥을 드시네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잘 선택하셨어요. 왜 또 일어나서 불안하게, 왜? 또 뭐 드시려고. 식단 관리는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고 싶어요. 넘어지지 않게 운동도 잘 하고 계시고요. 흑염소 진액도 계속 드시고 계시네요. 이때가 가장 떨리거든요. 이 겸사 결과가 좀 좋아야 될 텐데요. 다행입니다. 공복 혈당도 낮아지고 손발 체온도 많이 올랐네요. 혈액순환이 그만큼 개선됐다는 얘기죠. 네, 정말 다행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짧은 시간 노력하신 만큼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서 한양천 촌장으로 너무나 뿌듯합니다. 지금처럼 관리를 잘 하시면 합병증 걱정도 크게 안 하시고 조금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60대는 노인으로 치지도 않잖아요. 청년이죠. 청년이죠. 예. 네. 좀 똑똑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또 있을까요? 흑염소 진액은 따뜻한 성질의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열이 많은 체질은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고요. 과다 섭취 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서 권장 섭취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통합진료실 한양촌, 오늘도 아주 건강한 정보를 나누면서 우리 골골 주민이 좀 팔팔 주민이 되는 그런 멋진 모습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입주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한 정보를 들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하나 둘셋넷 다섯 아리랑 하나 둘셋.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